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와이즈버즈. 자, 들어갑니다. 전자공시 사업 설명. 3분기, 4기에 3분기, 4기, 뭐 3기, 5기, 21기 이런 거 회사를 설립하고 4년 됐다. 설립하고 뭐 6기면 6년 됐다 이 말이라. 3분기에 이루어진 합병 2020년에 법률적 한 16년도에 이루어졌나? 15년도에 이루어졌나? 하여튼 합병회사의 NH기업 인수목적 12호가 비상장 법인인 와이즈버즈, 그때 비상장이었던 모양이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었으나 NH기업 인수목적 12호가 기업 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고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와이즈버즈에서 영위하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역합병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와이즈버즈가 살아남고 뭐 NH 기업 인수 목적 요거는 사채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설립일자 13년에 설립되어서 RTV 매체 리얼 트레이딩 빌딩이가 보고 리얼 뭐였지? 리얼타임 빌딩이 아니고 뭐고 맞지? 페이스북, 구글 등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모바일 광고 기획, 공구 효과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 사업. 그러니까 광고 대행, 모바일 광고 대행업이라고 하는데 RTV 매체,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 광고 대행 이런 것들. 근데 요게 자회 관계 회사들이 상장사 8개, 비상장사 91, 총 99개의 계열 회사가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 제일 큰 자기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28%, 미래테크 테크놀로지가 28% 가지고 있고 미래테크 테크놀로지를 30%인가 50% 가지고 있는 게 다우 데이터야. 다우 데이터에 또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희범인가? 하여튼 그분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우 데이터가 제일 모회사고 다우 기술, 키다리 스튜디오, 키움증권, 다우 기술 안에 키움증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이제 또 사람인도 있고 임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키움. 하여튼 키움증권 계열사, 키움증권 계열, 키움 하면 아는데 다우 기술 하면 잘 몰래. 키움증권이 여기 포함된다. 다우 데이터에. 그 형제가 와이즈버즈다. 자, 이렇게 90 몇 개가 있다. 99개. 자, 요거는 요거 뭐야?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3월 1분기 평가인데 이크레더블에서 B등급을 줬다. B등급은 채무이행 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경제 환경 악화 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고 그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투기적인 면이다. B등급. 이때까지 B등급은 별로 없었는데 B3뿔, B2뿔 뭐 요 정도는 있어도 B등급은 최근에 없었는데 거의 A등급 아니면 B 트리플. 코스닥은 2020년 8월에 상장, 작년 8월에 상장. 자, 와이즈버즈 최대 주주 2017년에 HCPC에서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HCPC에서 17년도 JCS 자산운용에서 그거를 170만 주를 가지면서 22%로 늘어났고 19년 전에는 HPC가 100만 주를 더해서 13%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해서 지금은 2020년 미래테크놀로지 요가 28%를 가지고 있다. 합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래테크놀로지가 28% 최대 주주다. 자, 2013년에 회사 설립 자본금 1억으로 페이스북 PMD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할 수 있는 자격증 획득 그런 거라. 2013년 국내 유일의 페이스북 퍼포드 마케팅 디벨로퍼 광고를 뭐 올리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 ADS 배치 획득 페이스북에다가 옮길 수 있는 그게 13년대 유일했다. 자, 카카오에도 리셀러를 선정하고 유상증자하고 막 이러다가 2017년에 다음 키움 그룹에 편입됐다. 다음이 아니고 다우 계열사, 다우 계열 쪽 다우 나와바리로 들어왔다. 17년에 18년에 카카오 플랫폼 공식 대행사로 선정되고 2020년 8월에 코스닥의 합병 상장, 2021년에는 아프리카 TV 광고 플랫폼 세일즈 패턴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광고하는 뭐 하단 링크나 뭐 이런 거 광고하는 플랫폼 세일즈 파트너에 선정됐다. 광고할 때 이 말이지. 자, 2020년 보통주 3,970만 주를 주당 액면가는 100원, 합병 신주가 3,970만 주,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30만 주 합쳐가지고 4천만 주 가까이가 시장에 이제 풀려 있다. 유상증자 17년에 유상증자 100만 주, 17년에 유상증자 일반 공모 650만 주, 그리고 요때 코스닥 상장할 때 650만 주. 그래서 지금은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미상환 전환사채 9억 9천만 원치. 요게 그때 1,000원 정도 했으니까 한 100만 주. 100만 주가 몇만 주인지 모르겠다 이거. 9억 9천 한 10억 정도 못 되는 돈이 그때 액면가 1,000원 맞을게 이거 있지. 전원가액 1,000원에 전환 비율 100원에 전환 비율 100원에 전환가액 1,000원. 1,000원짜리 99억이 아니고 9억 9천치 팔린다. 99억이 100억에 10억에 공 3개를 날리면은 10억 1억 1,0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네, 100만 주. 주식 총수 4,700만,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 수가 4,700만 주. 자사주는 3주. 그리고 배당은 없고, 자, 의결권이 있는 게 4,700만 주. 배당은 없다. 순이익은 전전기 3기에는 35억, 4기에는 마이너스 21억. 요번 분기 1분기에는 15억의 매출 순이익을 발생시켰다. 영업이익은 얘들 조금 낮아요. 그래,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광고 대행업을 영위, 광고주가 소비자한테 가기까지는 광고가 광고 회사를 거쳐가지고 매체사를 통해서 소비자 매체 뭐 TV나 이런 거 인터넷 뭐 모바일 이런 걸 해서 소비자는 이렇게 피드백해서 광고주에 가고 광고회사 이렇게 수수료 이런 수수료 매체사에 가든지 소비자한테 그는 수수료를 먹는 회사. 이 회사 광고주는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광고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고 제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시장 조사, 매체 선정, 마케팅이 필요하고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는 구조. 광고주는 기업, 개인, 정부기관, 사회단체 등에 속하고 광고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광고주가. 광고회사는 광고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주의 서비스 대가를 받는 수수료 받는 거지. 광고주가 돈 얼마 주고 그 수수료에는 광고 기획, 제작 수수료, 매체 대행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고 수수료 중에 매체 대행 수수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상 매체비의 10%에서 15% 정도 수수료가 통상적이다. 이렇게 한다. 주요 매체로 TV 방송, 신문, 5개 방송, 건물 위에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요즘은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이런 것들이 대세. 광고 산업 업종의 정의를 하면 광고 대행업이 있고 광고 제작업이 있고 광고 대행업은 종합 광고 대행이 있고 광고 매체 대행. 광고를 이렇게 뭐 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걸 종합 광고라고 하면 광고 매체는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 지면이나 광고 시간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광고 제작업은 인쇄 광고, 영상 광고, 광고 사진 스튜디오 이런 것들 하는 업체. 광고 전문 서비스업은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조사, 퍼블릭 리렉션, PR, SP, 세일즈 퍼포먼스, 프로모션,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인쇄는 말 그대로 그냥 인쇄. 온라인 광고 대행은 얘들 YG 버전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이야. 온라인에서 종합 광고 대행, 온라인에서 광고 제작 대행, 온라인에서 광고 매체 대행 이런 다 하는 거. 광고주 대신해서 온라인에서 종합 기획하고 전달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수익 얻겠지. 그리고 광고 제작 대행은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에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 지면을 구입해서 업무를 하는 회사. 그리고 5개 광고 대행업이 있고 당사의 사업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에서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온라인 광고 제작 대행, 온라인 광고 매체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거 역사를 보면은 온라인 광고 시장은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발달 시점으로 형성됐고 2000년부터는 IT 기술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 SNS, 미디어의 성장으로 환경 변화로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성장의 동력이 이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블로그 이랬는데 블로그 전에는 뭐 했노? 뭐 세이클럽? 블로그 전에는 뭐 있지? 블로그 전에는 어디서 봤지? 블로그 전에도 없었다 맞지? 블로그 하다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바뀌고 있다. 90년대는 온라인 광고, 2000년 초반에는 다음 검색, 네이버 키워드 광고 이렇게 하다가 2000 초반, 2000 중반에는 미니 홈피, 블로그 부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가 시작되고 네이버 블로그 2003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2006년, 그리고 2000년 후반에는 QR코드 접목시키고 소셜 커머스 이용하고 2010년 초반에는 동영상 컨텐츠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활성되고 페이스북, 야후코리아가 12년에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2년도에 인수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다음 카카오 합병 RTV 광고 시장 확산, 5G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함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거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장으로 그거 발달로 2000년 들어서 네이버, 엠파스, 야후 다음 대형 포털 디지털 광고 시장은 해마다 성장이 지속되는데 스마트폰, 보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그거 인스타하고 합치면 20억 명이 넘는데 인스타그램 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거든. 지분을 인스타그램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과 연관되는 구글 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버, 구글에서 검색하는 그런 거 다 합쳐도 그것도 20억 명이 넘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난 거지. 그럼 거기에 광고만 올리면은 수억 명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지? TV 광고 시청률이 10대, 20대 같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경우. 누가 요즘 TV 보노? 유튜브로 다 보지, 맞지? 유튜브로 폰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상파, 라디오, 케이블, IPTV 이런 것들은 성장률이 계속 하락, 마이너스 7%, 11%막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방송 쪽으로는 인쇄 쪽도 매일 다 하락. 누가 신문 보고 누가 잡지 보노? 근데 디지털, PC, 모바일, 디지털 계는 PC는 4.7%, 모바일은 17%, 디지털계 총 13%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더라도 모바일과 PC는 디지털 쪽의 광고는 13%씩 상승하고 있다. 온라인이 지금 광고 시장의 50%를 차지한다. 인쇄 광고는 15%, 방송 24%밖에 안 돼. 5개 광고 6.7%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2020년 디지털 광고 시장은 5조 7천억에 달하고 전년 대비 13% 성장, 광고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다 47.36%까지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환경이 정착되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디지털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그러니까 정대되다 보니까 디지털 광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거야. 왜? 폰 이런 거 집에 돼 있으니까 더 보는 게라. 폰도 집에 있다고 텔레비 안 보고도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 하지, 맞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증대 크게 증가. 모바일 광고비는 전년 대비 17.5% 성장한 3조 8천억. 유형별로 검색 광고가 전년 대비 6.6% 성장 1조 8천억 정도. 노출형 광고는 동영상 광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9.4% 성장을 이루며 2조 원의 규모를 형성. 목표 시장은 스마일 모바일이 대체하고 있는 TV 시장은 이미 연령대를 막론하고 최상위 컨텐츠 채널을 자리 잡았고 요즘 폰으로 다 보지. 뭐 이렇게 뭐 밥 먹으러 가도 사람들 폰으로 뭐 유튜브 보고 셔틀 네트워크 시장은 10대에서 30대 가장 이용이 맞는 관계망 플랫폼 여기서 그거 플랫폼 SNS 안 하면은 뭐 어떤 동호회 뭐 살사 동호회나 무슨 춤 동호회만 가더라도 요즘 밴드 한다 그러고 맞지? 그거 안 들어가면 공지 없어. 요즘 누가 카페 들어가노? 누가 네이버하고 맞지? 그렇다 하긴 해. 그래 RTV 미디어로 대변되는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다. 리얼타임 블린딩 실시간 입찰 방식이라고 하는 RTV 여기는 뭐 요거 이런 것들 디갑도 나올 거야. 유튜브, PC를 통한 동영상 시청 가장 많은 유튜브로 네이버, 페이스북 이렇게 모바일 통한 동영상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 유튜브, SNS 사용 시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 SNS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 거야. 밴드도 좀 하네. 자, 모바일 통해서 가장 많이 동영상 많이 보는 게 유튜브고 네이버네. 페이스북에도 동영상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고 광고주가 매체의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를 대신해서 해당 광고의 전략부터 광고 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데이터 리포팅,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비의 일정만큼 커미션을 수수료, 광고주 혹은 매체로서 수정한다. 여기에 디지털 에이전시가 중간에 딱 있으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문의도 받고 광고 전략 수수료 뭐 이게 뭐 이런 거 하고 또 온라인 매체로부터 광고 집행도 하고 광고 집행 결과를 전달받고 광고 종료도 하고 뭐 이렇게 대행사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네이버 카카오 전통 매개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국내 광고비의 10%에서 20%가 일반적이고 광고주의 계약 조건에 따라 5% 정도 수준까지 커미션이 발생된다. 그리고 구글은 한국에서 지정하는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지정되면 구글 디스플레이 비디오 광고 특정 상품 GDN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그 특정 광고 상품 있거든. 그거 중간중간에 뜨잖아. 구글에서 보면 집행비 광고비 총액 12% 국가별로 다르고 한국 기준은 한 12% 정도 되는데 파트너사 역량에 따라서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다. 해당되지 않는 광고 상품이 있을 경우 수익률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판단에 따라 광고비의 5에서 10% 추가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청구한다. 돈이 좀 부족하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는 한국 전통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광고비 일정 수준 15%에서 30% 높네. 인센티브를 광고주가 아닌 광고 매체가 대행사에게 지급한다.
대행사가 또 다른 하위 개념의 대행사를 쓰는 대행사의 대행사 때문에 이런 경우 두 대행사의 모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인센티브 범위가 30% 선까지 확대됐다. 페이스북은 미디어 인센티브는 없고 대행 수수료 커미션만 10에서 20%. 구글은 미디어 인센티브 12% 국내에 그리고 대행 수수료까지 5에서 10%까지 받는다. 아이 더러운 놈들이 나쁜 놈들이 맞지? 네이버 카카오는 대행 수수료는 아직은 없다. 네이버 카카오 15%에 30, SMR도 20%에 30, 틱톡 10%에서 20% 이렇게 돼 있네. 페이스북, 구글이 당사의 와이즈버즈의 주요 매출처고 수준의 광고 운영 대행 수수료를 통해 당사의 주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주 매출처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이란 거지. 에드텍 비즈니스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업자가 광고를 내재화를 희망할 경우 시스템을 매체사 개발 환경 안에서 구축해주고 구축 및 개발 비용을 받는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구조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된 기본 시스템을 매체사의 위에 일정 부분을 개편 후 서비스 제공하는 광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청구하는 RS 리베뉴 쉐어 구조가 있다. 뭐 회사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 안 쓰니까 리베뉴 쉐어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줘. 우리가 계속 관리할 거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다. 이 말이겠니?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TV 등 다양한 매체사가 당사의 애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도 간다. 이 말이겠지. 자, 수요 변동, 경제성 정책에 따른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고환율, 저금리 정책 또는 세수 주도형 경제 정책, 저환율이고 소비 촉진의 향배에 따라 광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고주들이 투자할 곳은 광고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정 미디어에 광고를 집중할 경우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 온라인 미디어 랩은 디지털 미디어 랩으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광고뿐 아니라 IPTV, 모바일, 극장 등으로 판매를 영역을 넓히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고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내수 시장의 한계, 투자 감소, 구매력이 높은 젊은 인구의 실업률, 양극화에 따른 대중 소비의 약화 등 광고 시장에서 위협적인 외적 요인들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광고비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은 라이프 사이클상 성장기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된다. 뭐냐면 아까 말한 TV, 뭐 인쇄, 신문 이런 거는 이제는 점차 쇠락기인데 모바일 온라인 광고는 성장기다. 이제 막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이거겠지. 이거 온라인은 이렇게 뛰고 있다. 당사는 3개년 월 매출 추이 검토 시 12월이 고점이라고 보인다. 3월달 11월 이렇게 좀 잘 팔린다 이 말겠지. 광고 잘 나간다. 2020년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14조 5천억에서 전년도 13조 9천억 대비 10% 증가한 거. 2020년 광고 시장이 2019년 대비해서 10% 증가했다고 그러네. 19년 대비 모바일 매출이 32%로 가장 많은 비중. 근데 이제 코로나를 닥쳤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IPTV 이런 것들 9.5% 성장. 19년 대비. 온라인 광고는 13%, 모바일은 19%. 그러니까 모바일이 대세야,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겠지, 맞지? 자, 2020년 전체 광고비 10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4조 원에는 코로나 이슈에 관한 전년 대비 성장 없이 정체에 가까운 증감률을 보이는 반면 온라인 광고비는 727억 원, 아니다, 7조 2천억, 1십, 100억, 10억, 100억, 1000억, 7조 2천억으로 전년 대비 11% 성장으로 보인다. 온라인 광고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바일 광고는 5조 5천억으로 전년 대비 18% 성장. PC 광고는 1조 7천억. 마이너스 6.6%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모바일 온라인 광고는 성장하고 있다. 광고비 추이 쫙 올라간다. 모바일 전체, 모바일이 쫙. PC 광고 요만큼. 그리고 이건 뭐야, 진한 거. 모바일 검색 광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매체별 광고 비율, 방송 하락, 인쇄 하락, 오개 하락, PC 하락, 모바일 상승 37%막 해당되고 2018년 글로벌 RTV 미디어들의 성장 기반을 다진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18년도에 RTV 광고는 사이트마다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할 필요 없이 캠페인 목표에 맞는 원하는 시점에 수십 차를 통해서 타겟을 명확하게 찾아 광고를 노출시키는 장점. 페이스북과 구글 머신러닝 러닝 머신이야 이거. 머신러닝을 통해 자동적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다.
광고 예산을 절감하고 광고 구매와 집행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행태 데이터에 근거해서 광고 노출을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원하는 타겟에게 원하는 광고 메시지를 노출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 향후 디지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까 구글에 가입하면은 처음에 가입할 때 그거 하잖아. 나이 몇 살, 사는 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몸무게 얼마인지, 취미는 뭔지. 그러다 보면 그래 가입해놨고 또 자기가 클릭하는 거, 그러고 검색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구글이 뭐 고양이 영상 뭐 조금 뭐 케이크 영상 좀 몇 개 바쁘면 케이크와 연관되는 거 쫙 보여주잖아.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하면서 그런 게 머신러닝으로 통해서 알고리즘에 이 사람이 원하는 광고 탁탁 보여준다 이거지. 그러면 기존의 광고는 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눈이 그냥 오염될 수도 있는데 맞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딱 니즈에 맞게끔 탁탁 아무래도 명중률을 더 높이는 더 효율이 더 높이는 그런 광고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큼 그 돈을 내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안 아깝고 예전에는 이만큼 내 가지고 효율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얼마 좋아. 그리고 국내 디지털 동영상 광고 시장은 유튜브 사용량 증가로 14년 910억 불과했던 디지털 동영상 광고비가 4년 만에 10배에 가까운 9,600억 1회 상승해봐. 1회 상승. 계속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면 보겠나? 안 보겠나? 어쩔 계속 본다니까. 그리고 방송통신 영역 간의 경쟁이 또 발생하고 스마트폰은 유선 환경과 동일한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에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의 광의의 IPTV 범죄 포함시켰을 때 모바일 IPTV 이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 서비스가 경쟁하는 구조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가 매체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광고주를 대신해서 해당 광고의 전략부터 광고 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데이터 리포팅,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광고비의 일정만큼 커미션, 수수료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용하는 게 이 회사의 그거다. 광고 규모는 웹 지금 또 이제 하는 게 웹학고 축구 끝났지? 도쿄 올림픽 망해라. 패럴 올림픽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광고는 뭐 올림픽 가진 않지만 집에서 보는 건 보니까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그럼 그 중간중간에 광고 붙여놨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도 유튜브로 또 올라올 거니까. 자, 온라인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 21년에는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수준 3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그러니까 전체 광고 시장의 반이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 시장이 세계 최고 규모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은 인터넷 광고가 제일 높은 거의 전체 24조 밀리언 달러라면 24조가 이거 우리 읽어야 되나 밀리언 달러 24만 밀리언 달러라면 자 13만 거의 반이 넘는 중국 시장은 두 번째 큰 시장인데 중국 시장도 전체 950 뭐 얼마라고 친다라면 거의 뭐 70%까지 차지하는. 아이고 참 경쟁 현황에서는 한국 광고 시장에 크게 하는 광고 대행사에는 종합 광고 대행사 중에 매체사, 디지털 광고 대행사, 미디어 랩사로 구분될 수 있는데 광고주가 대행사, 매체사 대행해주고 매체해주고 선택적 직거래 종합 광고 대행사, 매체사, 디지털 대행사, 미디어 랩 이렇게 있다라면 종합광고 대행사는 TV, 오개, 극장, 라디오, 잡지, 신문과 같은 전통 매체는 물론 PC, 모바일까지 아우르는 말 그대로 광고주의 광고에 관한 니즈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회사. 광고 대행사는 수많은 대행사와 협업을 통해 이를 용어로 대대행 구조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한게 마진도 안 좋고 사람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신 맡기는 진입장벽으로 볼 수 있는다라면 디지털 광고 대행 혹은 미디어 랩 사업의 폭넓은 디지털 매체 및 광고에 대한 높은 이해도, 매체사와의 긴밀한 관계, 신뢰도,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는 영업력 등의 기본 요소고 이러한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선별적 추가적인 사항이다. 더욱이 당사와 같이 일반적인 디지털 광고 대행사 또는 미디어 랩사보다 한 단계 더 전문화된 영역 같은 경우 얘들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전문 자격증 광고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최초라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라고 더욱 높다라고 할 수 있다.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구글 같은 RTV 매체의 매출이 주력인데 그 중에 RTV 매출과 구글의 비중을
데이터 내는 건 없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자격증이 어떤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FMP라는 정책이 있고 2014년부터 상반기까지 프리프레드 마케팅 디벨롭먼트 PMD라는 정책이 있었고 14년 하반기부터는 FMP라는 명칭이 바뀌고 당사는 13년 국내 최초의 PMB 정책의 애드 배지를 획득했고 설립 후 3년 동안 국내에서 유일하게 PMD, FMD 둘 다 애드 배지를 획득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YG버즈 이렇게 배지를 획득했다. 애드 배지는 기술적으로 페이스북을 제시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 자체 플랫폼의 페이스북 API 연동 등을 제시할 수 자체가 자기들이 개발한 플랫폼을 이렇게 API 페이스북 API 애플리케이션 뭐 이게 자기들이 페이스북을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수정 에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수정하고 자기들의 프로그램으로 페이스북 연동시키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이렇게 수정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말이겠지. 어렵지만 그 말이 맞기라. 페이스북이 분기별로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성과를 꾸준히 올려야지 획득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까다롭다. 15년부터 그 정책이 수위를 낮춰서 19년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FMD들은 총 FMP들 17개인데 그 중에 스마트 아이오, 나니간스, 비달고, ROI 헌터, 에피어 내가 이거 왜 읽고 있노? 그런 것들은 해외 7개고 한국에는 헤드쿼터를 둔 FMP는 IG웍스, 애플, 나스미디어, DMC미디어, 유니드컴즈, 메이크샵, 위브랩, EM넷, 엠포스 등 총 10개사로 국내 페이스 광고를 한다. 페이스북 인증 대행사, 인증받았던 인증은 뭐다? HCT. 구글 경우 같은 경우는 구글 파트너로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하지 않고 매년 매출 규모로 파트너사의 적극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매출 얼마나 하노? 구글 파트너로 구글 프리미엄 파트너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글 프리미엄 파트너가 최상위 파트너십이고 16년부터 현재까지 구글 프리미엄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상위 파트너십이지. 그리고 2020년부터 1월 비공식적으로 약 20억 개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상장되어 있고 좀 유명한 데가 나스미디어 2013년 7월에 코스닥 상장하고 국내 통신기업 KT의 모기업 국내 1위 랭킹 1위 미디어랩사다. 모기업인 KT 광고 물량을 전담하고 있고 야구단의 KT 위즈 5개 광고 판매 대행을 하고 있다. 잉크로스는 2016년 코스닥 상장하고 17년 NHN 엔터테인먼트로 최대 주주가 된 잉크로스 이런 거 있고 에코마케팅 내가 좋아하는 에코마케팅 여기는 2016년 8월에 코스닥 상장 디지털 광고 대행 광고 집행, 검색 광고 집행, 광고 제작 등에 대행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기업. 17년 비디오 커머스 업체인 데일리 앵커가 클럭을 가지고 있었거든. 클럭 이거 알지? 전기 찡 마사지 대박 터진 거. 요걸 인수해서 18년 업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에코마케팅. IG웍스 비상장 회사다. 이렇게 있으면은 YG버즈가 1등이고 에코마케팅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 요 보면은 매출이 매출 어딨노? 영업수익, 영업이익 18억일 때 여기는 168억이다. 에코마케팅은 YG버즈 18억일 때 여기는 168억이다. 자기 자본 162억일 때 여기는 878억이다. 에코마케팅이 대장이다. 광고 시장에는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RTV는 LTV 매체 광고는 당사라는 시장의 인지도가 확실히 잡혔다. RTV로는 YG버즈가 최고 이런 거. RTV 매체 경우 복잡한 타겟팅, 입찰가, 조절 전략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 외에 많은 리소스, 데이터를 이렇게 리소스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해야지. 하여튼 뭔지 알겠지? 이렇게 소스를 계속 섞는 맞나? 하여튼 그런 거다. 당사를 통해 집행된 RTV 매체 베타 상품 테스트들. 페이스북 컨비닝 타겟 그룹 온 DA 뭐가 많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한국 최초 집행 최초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한다. 간단하게 페이스북의 다이렉트 서포트를 통해 불시로 발생되는 매체 매체가 이슈가 뭐 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 광고 계정 정지, 소재 검수 지연, 페이스북 플랫폼 오류 등을 가장 빠르게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RTV 매체는 그 복잡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오류들이 상시로 발생하고 불시의 오류로 인해 수억 원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게 위해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때로 더 중요하다. 아시아 FMP 중 유일하게 페이스북 전체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셸리
샌드버그와 5차 미팅. 얘 누군데? 셸리 샌드버그 바이스 프레젠트 바이스 최고 대빵 셸리 5차 미팅 밥 먹었단 말이잖아. 19년 5월에는 한국 FMP 중 최초이자 유일한 대표로 페이스북 아펙 아시아 부분에 있는 GMS 파트너십 부분 바이스 프레젠트 진 에스턴과 한국 마켓 진단의 미팅을 진행했다. 뭐 이게 대단한 건가? 하여튼 그랬대. 위에 간부들하고 밥 먹고 5차 미팅했대. 당사의 경우 국내 거의 모든 산업군의 광고주들의 고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삼성, LG, 아디다스, 리버 여러 개 있지. 푸브, 웰메이드, 라인, 그래비티, 게임즈 뭐 이렇겠다. 조직 구성 주요 광고주 산업군 오토, 텍, 뭐 F&B 이런 거는 리노션, 어반, 월컴, 엣지랭크, 스타컴, 제일기획, 패션 쪽 B2에는 하바스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국내 최고의 종합 대행사 매체사들이 이노션, 스타컴, SMCNC, 제일기획, HSAD 등과 최소 3년 이상, 넷마블, 넥스, 인터파크, 이베지 등 대형 클라이언트와 5년 이상의 장기 연간 대행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그거 다 노다진데 그건 쉽지 않겠지 맞지? 자, 글로벌 성공 사례 2020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2020년에 기아자동차 페이스북 광고, 2019년에 메르세데스 그 벤처 광고, 오븐 맥주, 버드와이저 광고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 한번 하고 나서 앱 설치가 1.45배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 페이스북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11포인트 증가, 뭐 광고 상기도 뭐 이런 것들. 광고 비용 투자 대비 2.7배 상승, 페이스북 구매 전환 유도하는 거를 딱 했더니만 더 광고 비용 대비 투자 수익률 6배 수익률 달성, 배달통을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거지. 자, 인터파크 투어를 페이스북 다이나믹 에지로 기존 광고 효과율 대비 6배 높은 구매 전환율 달성. 이거 어떻게 알아보냐면 어디를 링크 타고 들어왔는지를 보면 되니까. 그럼 어디를 링크 타고 들어왔는지는 자기들이 다 데이터화 해놓잖아. 이진법으로 맞지?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거 이렇게 딱 바로 낼 수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어디서 들어왔는지 또 고객 설문조사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데이터 시대다. 페이스북 브랜드 인재도 2천만이 넘는 동영상 조회수 기록 이런 거 비비안 같은 게 2천만이 넘네. 오. 한국 디지털 대행사 중 유일하게 DB360이라는 진보된 광고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글 기본 광고 플랫폼은 에즈워드로 전 세계 광고 대행사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플랫폼으로 계약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플랫폼의 이해 및 사용자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가지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DB360으로 진행되는 뭐 단가를 모두 해소했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뭐 이렇게 광고 집행 데이터 페이스북 모바일웍스는 프로그램 유일의 한국 유입 파트너.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웍스라고 하려고 그러면 관계 집행까지 가능한 파트너. 그러니까 모바일웍스가 광고 집행도 하고 그거 광고를 또 하고 유일하다. 두 가지 다를 하는. 이게 아까 뭐였더라? 모바일웍스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겠지. 이 리니지네 이런 것들. 당사를 통해 집행된 선도적 크리에이티브 포맷 사례, 포켓 TVC, C2C, 플레이볼,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 내에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플레이볼 수 있는 광고 형태. 오, 게임을 깔지 않았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 형태에서도 게임할 수 있는. 그래 내 30초짜리 광고하면서 한 10초 정도를 광고했다. 아, 그런 것들 플레이볼 형태네. 오, 그래 그거 두 번 누르니까 그때부터는 결제 하락하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뭔 말인지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다. 자, 정기적으로 내부 교육도 실시하고 페이스북은 APAC 싱가포르 본사는 아시아 뭐 그 패시픽 뭐 그거겠지. 2주에 한 번씩 보안 등급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화상 미팅,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공유를 받기도 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교육 계속 수시로 이루어지고 카카오 모먼트 심화 과정, 모로코 클라우드 교육, 트레드 틱톡 크리에이티브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래야지 광고를 어떻게 할지 계속 머리 굴릴 수 있으니까. 지식은 공유할수록 커진다는 신념. 이 회사의 진념은 지식은 공유할수록 커진다. 그래 내 지식 계속 공유하자 맞지? 내가 몰라서 그런가 이거? 몰라서 그렇지. 온라인을 통해 수백 가지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면 이들 모두 이수해야만
블루프린트 인증 시험을 통해 인증 시험을 볼 수 있다. 모든 문항이 영어로 진행되며 페이스북 직원 또한 통과하기 힘든 수준의 난이도를 한 회사에 한 명이 인증 인원을 갖기도 힘든데 당사는 18년 초 단일 기간 내 전 세계 최대 짧은 시간 안에 6명이 블루프린트 자격증을 획득. 그리고 구글 경우 구글 어워드 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18년 기준 운영 인원 전원이 이 프로그램에 합격. 이렇게 했다. 에드윗이라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최적화 솔루션. 에드윗은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해서 얘들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 대시보드도 있고 광고 관리, 광고 등록, 광고 폰트, 광고 자산 등으로 이루어지고 대시보드는 광고 계정에서 진행 중인 광고 캠페인을 마케팅 목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 이런 식으로 실시간. 광고 관리는 캠페인의 상세 결과를 그라운드 뷰 화면 안에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요거네, 요거 이게 뭐 이렇게 표나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광고를 올릴 때 수월하게 올리게 하는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한 방에 또 사진도 한 방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런 것들 이렇게 있다. 자, 내부 자료 끝났고 피드 매니저 끝났고. 자, 근데 이거 왜 안 칠해놨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링크 딱 스티커 아까 얘기했던 거 애플 검색하는 거 고객 유저 친화적인 UI 좀 굉장히 쉽게 한 방에 볼 수 있고 객관적인 리포트 데이터의 다운로드 했으면 다운로드를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저때 내 잡으면서 공부했는 것 같다. 대형 광고주의 전용 대시보드를 또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용 대시보드를 지원하기도 하고 주요 제품에 관한 사항 여기 보면 미디어랩 매출이 12억, 퍼포먼스가 18억, 기타가 2억 9천, 그래서 총 매출이 한 33억 정도. 미디어랩이 한 37%, 퍼포먼스가 53%. 이렇게 매출 고동은 미디어랩이 퍼포먼스의 매출 대비 매년 2배를 이상 차지. 현대 기아 차를 메인으로 하는 이노션 현대자회사 당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사 중 하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매체에 3번이나 글로벌 성공 케이스로 선정할 정도로 당사와 함께 선도적인 광고 캠페인을 수년간 진행해 왔다. 리니지 M, NC소프트, 리니지2, 레볼루션, 넷마블, PUBG, 배틀그라운드, 펄어비스, 검은사막 이런 것들도 했다. 자, 인터파크, G마켓, 코롱몰, SS샵. 크리에이티브 사업은 미디어랩 사업과 퍼포먼스 사업 고객들의 광고 소재를 직접 제작하는 사업. 광고를 자 4달러 자 4달러 오케이 4달러 더블 묶으러 가. 이거 묶으러 가. 이거 묶고 더블로 가. 자 페이스북 모바일 워크 프로젝트는 2019년에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영상 편집을 하게 됐고 2019년 봉호동 종투 영상 편집 날마다 톡 YBM 이미지 영상화 작업 네오위지 2라운드 영상 편집 인플루엔셜 윌라 이미지 영상화 작업 BRK 버거킹 영상 작업 이케아 영상 편집 18년 브로콜리 이미지 형상 작업 이런 것들을 했다. 주요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캠페인 구조 피드 광고, 띠 광고, 풀스크린 광고 요 보면 있잖아. 그거 뭐 구글만 봐도 피드 광고 띠 중간중간에 글자에 띠 나오는 거 이렇게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런 띠 광고, 풀스크린 광고, 풀스크린에서 광고 나오고 이런 것들에 띠 광고, 풀스크린 광고, 뭐 이게 배너 광고 뭐 이런 것들 나온다 이거지. 계정별 주요 기능 뭐 고객 일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들 얘들이 뭐 어떻게 파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이걸 내가 왜 안 삭제했지 이거를 주요 기술 건강한 입찰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리얼타임 브랜딩 건강한 입찰 시스템 지원하고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 지원하고 매체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클릭 프리딕션 사용자의 광고 필요들을 최소화하는 프리퀀시 캡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주요 모듈 소개 뭔데 이게 RTV 디스플레이 광고 에디윗 플랫폼 요거는 페이스북 자 RTV 디스플레이 광고 정의 이걸 RTV 디스플레이가 뭐냐고 물으면 실시간으로 광고 지면의 인벤토리 구매를 통해서 경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 유저가 인벤토리 노출될 때마다 광고가 이루어진다.
RTV 시스템은 기존 포털 디스플레이 광고와 애드 네트워크 광고의 경우 연령대별, 성별 정도의 타겟팅이 가능한 반면 RTV 디스플레이는 광고주가 목적으로 하는 고객만을 광고주가 목적, 그러니까 막걸리 광고를 하는데 막걸리 유아들이 볼 필요 없잖아. 그럼 유아들한테 광고를 안 보내는 거야. 그러면 맞지? 한 10대는 그렇고 20대부터 막걸리는 다 먹히잖아. 그리고 또 뭐 샤넬백, 그러면 20대 남자보다는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더 많이 검색하겠지. 그런 것처럼 광고주가 원하는 탁탁탁탁탁 이런 걸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이 자기들이 고객 관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고객이 거기에서 검색하는 거, 자주 보는 영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머신러닝을 통해 광고를 그 사람한테 바로 꼽는다 이거지. 수백 개의 광고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광고 최적화 플랫폼 애드윗을 페이스북 메이킹 파트너 위드 애드 테크놀로지로 선정되던 우수성. 이게 편하니까 요걸로 만들면 편해. 이 회사 거 이 말이겠지. 아 얘들 거 좋아 이 말이겠지. 캠페인 운영, 소재는 자동 종료되고 유사 타켓의 생성. 그러니까 애드윗이고 이건 그냥 페이스북 자체 그건데 요들은 10%까지 생성된다면 얘들은 20%까지. 리포트는 생성 안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은 리포트도 자동으로 생성하고. 소재 타켓들 관리해야 되는 걸 시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비딩 형태도 뭐 API 통해 등록 가능한 PCA 비딩에 대한 과금 형태. 이게 PCP 이런 것들도 뭐 많이 클릭하는 클릭당, 아니면 자기가 클릭하지 않더라도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르겠다, 설명 못 하겠다. 페이스북의 자체 광고 관리자에서 직접 타겟과 소재를 세팅 시 각 캠페인별로 업로드를 수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애드웨시스에서는 여러 개의 타겟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반복 작업이 필요 없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애드웨만의 알고리즘을 통해 타겟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백 개 광고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우리 카톡에 막말로 얘기하면 카톡에 그 사진 10개 보내야 되는데 한 개 보내고 보내면 보낼 수는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묶음을 해가 쭉 끌고 한 방에 보내잖아. 맞지? 그럼 얼마 부럽노 그거. 일일이 한 개 보내려고 하면 손가락 그거 중간에 잘못 눌리면 또다시 해야 되고 맞지? 그래야 되는데 한 방에 쭉 끌고 보내면 이상한 사진도 가지마이. 그러더니 맞지? 그렇다. 이렇게 작업이 굉장히 수월한다. 직관적인 캠페인, 대시보드란 것도 있고 한 방에 다 보이고 24시간 광고를 관리 효율 이렇게 그래프를 딱 쓰다가 언제 사람 많이 본다 하면 여기에 집중. 여기는 사람 잘 안 보, 여기는 잘 안 보내. 그럼 여기는 안 보. 여기 제일 많이 보내. 여기에 좀 더 트래픽을 더 증가시키자. 같은 가격을 쓰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편의점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한 2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거의 없네. 그럼 문 닫자. 문 탁 닫는 기라. 맞지? 그때 일 안 하는 게 낫지, 맞지? 페이스북 자체 광고 관리자 플랫폼에서는 최대 10%까지는 말했던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자, 페이스북은 MAU, 몬틀리 액티브 유저가, 그러니까 글로벌 사용자가 거의 24억 명 이상. 페이스북과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엄청난 거지. 그리고 하루에 들어오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뭐 구글. 높은 광고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PC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저들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 장치 광고 자체가. 그러니까 픽셀이라는 장치는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활동할 때마다 쌓이는 정보를 추적해 가지고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활동할 때마다 쌓이는 정보를 추적해서 장치하는 회원 가입, 로그인, 구매와 같은 다양한 유저 액션을 파악할 수 있다. SKD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은 픽셀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설치, 실행 및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 페이스북은 픽셀과 SDK라는 유저 활동 추적 장치를 통해 아주 정밀하게 얘들이 앱만 깔았냐, 얘들이 광고도 봤냐, 얘가 광고를 보고 물건도 샀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한다 이거지. 페이스북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 기능 옵션 예시. 자, 학교 어디 나왔니? 재학 중이니, 중퇴니, 졸업이니, 전공분야 뭐니, 기념일, 생일, 신혼, 약혼, 장거리 연애니, 최근 이사했니, 뭐 결혼했니, 안 했니, 동거니, 싱글이니, 연애니, 뭐 이런 것도 직장이 어디니, 부모님 있니, 없니, 이런 거 있으면은 정밀 타겟이 할 수 있나 없나? 작살나지. 주제별 타겟이 그렇다고 사람이 이걸 기억할 필요 있나? 기억 안 하지. 머신러닝 통해서 걔가 계속 컴퓨터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탁탁탁 적재적소에 탁탁탁 걔네들이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작 초반 광범위한 타겟에서 광고 소재 노출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광고에 대한 타겟 반응을 한 타겟들을 세그멘트하여
세그먼트라는 뜻이면 돼. 각 타겟 세그먼트의 다양한 광고 제작물을 테스트 진행하고 타겟별로 높은 반응률을 보내는 광고 소재를 찾아내어 그 이를 활용한 형태로 변환시킨 후 노출하는 방법. 유사 타겟팅이란 사이트를 방문한 유저,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유저,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뒤 유저가 그 동영상과 비슷한 거를 해도 오게끔 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사하는 그런 것들. 짝퉁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거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광고 효과가 온다 이런 것들이겠지. 페이스북은 높은 광고 효율을 원하는 광고주로부터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로 항상 손꼽히고 페이스북 많이 하니까 브랜딩부터 세일즈, 다운로드, 퍼포먼스까지 각 목적에 맞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매체로 페이스북의 주요 광고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좋아요, 댓글, 공유, 영상 조회, 클릭 다 할 수 있거든 페이스북에서. 그럼 좋아요를 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 동영상 어떤 걸 동영상을 봤는지, 웹사이트 그거 뭐 거기서 어떤 걸 클릭이 나갔는지, 웹사이트 전환 공고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주가 출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에게 광고를 줘. 얘는 게임 일이 좋아하니까 이런 거 타면은 바로 덥석덥석 물겠다. 이런 것들. 유튜브 광고는 이제부터는 유튜브 자체 플랫폼 크롬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서 하루에 들어가는 게 이거를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구글 디스플레이 아까 전에 PMP 하는 페이스북 그것처럼 자격증처럼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GDN이라고 많은 플랫폼으로 유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수집한 걸 뭐다?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광고 지면을 이용해서 주로 찾는 키워드, 컨텐츠, 문맥, 연관된 광고 정보, 광고 매칭 기술, 뭐 광고 운영 플랫폼에서 애즈워드, 타겟팅, 자동 입창 전략, 광고 소재 세팅, 계정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광고 효율성 높이고 전환 실적을 극대화하고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사이트 방문자 사이트 내 활동이나 유입 경로 등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광고주들에게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뭐 지금 이쪽 네이버를 보고 고객님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글 통해서 검색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구글 광고를 운영하는 것은 그친 게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방문자 효율을 높이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식으로 구글 유저 타겟팅 가능 옵션, 콘텐츠 기반 타겟팅, 웹사이트 광고를 넣고자 할 때 특정 게재 위치, 하회 사이트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타겟팅. 뭔데 이거는? 구글에서 진행하는 타겟팅 기법 중 하나인 잠재 고객 타겟팅은 활용도 가장 높은 타겟팅 유형으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관심을 보이는 사용자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거지. 얘가 뭐 영상을 케이크 쪽 영상만 주로 찾아보고 있어. 그러면 케이크 광고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먹을까? 먹방 광고 보다가 먹는 거 배달하듯이 그런 것들. 이게 잠재 그거겠지, 맞지? 자, 모바일 광고 앱 전용 캠페인, 마케팅, 자동 입찰, 광고 소재, 조합 등으로 대부분 업무가 자동적으로 최적화되어 광고 캠페인 운영. 뭐 말했잖아. 딥러닝 방식으로 자동 최적화. 반응형 광고. 얘가 이런 거 클릭하면 이런 광고 탁탁탁탁. 하루에 20억 명 이상이 방문. 동영상 광고의 노출, 영상 엄청나다. 이런 게 키워드 타겟팅, 계제 위치 타겟팅. 이런 것들도 있다. 반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광고 엄청 얼마나 비싸요. 조만한 거 여기 또 이런 거 광고 나오고 여기 또 광고 나오잖아. 전체 광고 5초짜리 6초짜리 나오고 10몇 초짜리 그거 건너뛰기 못하는 광고 나오고. 그런 광고 안 볼락 하면 뭐다? 그래, 짧은 광고를 뱀프 애드 광고를 한다. 6초 이하의 짧은 동영상, 6초 이하에. 그러면 확 들어온다는 거지. 동영상은 눈에 뭐 몇 초 안에 들어오면 확 뜬다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광고, 구글에 유튜브의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 많이 봤지. 대행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청구 또는 매체로부터 수령한다. 광고비 일정 수수료는 수수료 아까 말했던. 그래서 미디어랩 매출 내수가 7.8%, 수출이 18.6%, 퍼포먼스가 내수 15%, 수출이 11%. 자, 이 보면은 이제 매입처별 매입 현황, 이게 원가가 들어가진 않는데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를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거래에서 매입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거를 비중을 따져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국내 매입 47억, 수입 33억, 한 80억 정도 45% 차지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국내 55억, 수입 7억, 63억 정도가 35% 차지하고, 기타가 국내 53억, 수입 6억 해서 156억, 59억 차지한다. 전체는 한 203억 정도가 사는데 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이거는.
매입 현황 어렵다. 저건 설명하기 어렵다. 땅은 지금 31억 정도 뭐야 이거. 자, 통과. 자,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으면 대행사로부터 지급액 받고 수수료 받고 매체비는 매체한다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사진 봐서 운영 수수료 맡기도 하고. 자, 퍼포먼스는 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광고주에서 광고비를 받아서 여기서 매체비한테 매체비 85% 주고 운영 수수료 한 15% 먹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회사가 있고 광고주가 매체한테 매체비를 85% 주고 광고주가 회사에 네가 운영만 해라, 운영 수수료 15%면 어차피 15%네. 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대 올 1분기 매출 실적이 미디어랩 부분에서는 수출이 4억, 내수가 8억 해서 12억 매출, 건수는 72건, 퍼포먼스는 수출이 3억 3건, 내수가 14억 56건, 합쳐가 18억 59건, 기타는 내수가 2억 9천 2건, 합쳐가지고 2억 9천. 뭐야 이거. 내수가 2건인데 어떻게 합쳤는데 왜 한 건이야? 통과. 수출이 8억이고 내수가 25억 합쳐서 33억 매출 올렸고 총 133건의 그 매출 건수가 발생되었다. 당사는 순액 매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거든. 이게 수수료만 매출인 거야. 그러면 수수료 말고 거래 건수, 거래 처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건 통과. 판매 조직은 크레이브 팀을 캠페인 운영하는 판매 영업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본부에는 광고주의 광고 전략부터 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 지원, 커뮤니케이션, 광고 소재 관련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리포팅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당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 에이전시 파트너 AP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파트너 CP로 구성되다. 광고 사업 총 본부. 얘들이 광고주에서 광고 대행사 와이즈버즈 매체, 광고주에서 광고 대행사 와이즈버즈 매체, 퍼포먼스는 광고주와 직접 거래하기도 하고, 국내에는 광고주에서 와이즈버즈 매체 이런 식으로, 기타는 와이즈버즈에서 광고주 수출 이런 식으로 판매 경로가 있다. 판매 전략은 영업 전략은 외부 광고주가 당사를 찾는 인바운드 전략이 있고 아웃바운드 전략이. 인바운드 전략은 아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소개한다로 보면 되고, 아웃바운드는 밖에서 보다가 저 회사 잘하겠네 그래서 들어오는, 그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보면 된다. 자, 통합 광고 캠페인 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온라인이 중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미디어 바탕으로 창의적인 안적 역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 주요 매출처는 국내에는 그룹 M 코리아 5,400만 원, 게르트 코리아 160만 원, 기타 7억 6천. 이렇게 보면은 퍼포먼스 쪽이 작년보다 요거는 1년치 같거든. 1년치보다 뛰어나서 합계 국내 매출이 작년 총 88억이라면 지금 국내 매출이 25억이거든. 25억 곱하기 4 하면 428, 450, 100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48, 32 요건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 매출은 증가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외 진출 현황. 6년간 아시아 유수의 디지털 대행사들과 파트너십 계약 맺었고,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한국 대형사가 해외를 넷마블이 한국 대형 회사잖아요. 해외를 진출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 상황, 경쟁사 파악, 의뢰 장벽, 트렌드 파악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 파트너를 통해서 이를 타개하는 전략들을 수입해서 지금 단기간에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지금 넷마블, 리니지, 레볼루션 아시아 6개국 진출해서 아시아 5개국 구글 스토어, 앱스토어 1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나가가 하는 거는 단기간에 파트너십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어떤 게 있냐면은 넥슨 도미네이션스, 넷게임 도미네이션 하는데 글로벌 캠페인 시행하기도 하고 15년도에 15년 됐나? 태국 대만에 넷마블 세븐나이츠 글로벌 캠페인 제안하기도 하고, 태국의 고토미즈는 넷마블 스톤에이지 비긴즈 캠페인 실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키스톤 라인앱턴 글로벌 캠페인 실행,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캠페인을 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하기도 한다. 스노우, 그 있잖아, 사진 찍는 거 스노우 네이버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타 글로벌 캠페인을 전담해 동시에 수십 개의 국가의 광고 송출, 관리, 모니터링, 실시간 리포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기아 자동차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막 나와 있다 이거지. 자, 해외 진출 동기. 현재도 수십 개의 국가의 국내외 광고주들의 광고를 실시간 송출하고 있고, 글로벌 광고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 그렇다는 거지. 또 뭐 있노? 매입 채무 의미 없고,
부채 비율 얘들 62%, 파생 상품 없고, 연구 개발 활동, 연구 전담 인력, 연구소장 1명, 책임 연구원 2명, 선임 연구원 3명, 주임 연구원 5명, 이렇게 연구원 11명에 1분기 연구비를 1억 썼고, 들어보셨겠다. 매출액의 3.3%에 해당된다. 페이스북, 인터넷, 인스타그램 관리 최적화 운영 솔루션 에듀잇을 개발했다. 연구개발 실적 얘들로. 그러니까 에듀잇이 자체 프로그램이란 거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최초. 그리고 피드 매니저 있고, 피드 매니저도 개발했고, 대형 광고주 전용 커스터마이징 리포터 이런 것들도 개발했고, 연구개발 비용은 SSA 요거 그거 싶은데 월 정액제 비슷하게 월 비용 내는 거 소비자 에즈 소비자 서비스 에즈 서비스 에즈 어 서비스 서비스 어 에즈 서비스 서비스 에즈 어 서비스 서비스 에즈 어 서비스 비즈니스 기획 뭐지 여기 이게 월 관리 월 정액 이런 거 같은데 설명 뭐 하겠다. 재무는 아이고 길다 입으로.